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기록 경신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2360선까지 뚫어내면서 나흘 연속 연고점을 경신하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자, 하지만 이후에는 다소 좀 소강 상태 보여주고 있죠. 현재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코스닥도 오늘 유사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자 후반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주식학개론 오늘은요 토마토 투자클럽 이광모 전문가 모셔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네. 전문가님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이야기도 중요하겠지만 네. 요즘에 그 전부터 계속 강조해 주셨던 종목들 주구장창했던 잘 갑니다. 예를 들어 솔브레인 홀딩스, 네. 지금 수직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도 잘 가는데 네. 기분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시장이 오늘 좀 무겁습니다. 네. 어느 금요일장의 모습 띄워주고 있는데 결과만 본다라면은 지수는 떠 있어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될 놈 될, 갈 놈 갈, 될 종목은 된다. 이유 있는 종목들은 간다. 될 거라고 간두셨던 종목들이죠. 오늘 제가 정말 이야기들을 또 닳고 닳도록 얘기드렸던 네. 솔브레인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도 좀 강하거든요. 오늘 솔브레인 홀딩스가 또 상한가에 버금가는 급등세 연출됐습니다. 정말 날개 펴고 날아가고 네. 있습니다. 이 솔브레인과 솔브레인 홀딩스를 사실 한 종목이었죠. 네. 솔브레인 종목이 인적 분할돼서 이제 분사돼서 인적 분할 이전에 제가 소개했던 대로만 하셨던 분들은 두 종목을 모두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거진 상한가 2번에 가까운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이 됐을 거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잘한 건 잘한 거니까. 네. 제가 솔브레인 추천 1주년이 지났잖아요. 네, 여전히 매력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것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던 종목 약간 굽었던 허리가 지금 수직으로 펴져 있습니다. 주가 급등하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어떤 종목이 또 앞으로 수직 상승할 수 있을지 그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일단 네. 이 스마트폰 쪽 이야기에 집중을 해볼 텐데 갤럭시 언팩 2020 이 삼성전자에서 이 최초로 온라인으로 언팩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의 이목이 쏠린 자리였는데 일단 어떤 내용이 발표되었는지 그 내용부터 좀 들어볼까요? 우선 이제 8월 5일 날 네. 우리 시간 이제 저녁 이제 밤 11시에 전 세계적으로 갤럭시 언팩 행사를 했고요. 네. 온라인으로 이 스마트 기기에 대한 언팩 행사는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가 최초입니다. 네. 이게 이제 또 최초 타이틀을 또 갖게 됐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또 네. 이제 IT 또 스마트폰 IT에 대한 트렌드는 또 제가 또 잡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오늘 주식학 개론을 통해서 주제를 좀 가지고 왔고요. 이제 갤럭시 언팩에 대해서 공개는 되었지만은 아직 갤럭시 이 전 기종에 대한 요목조목 자세한 스펙에 대한 공개는 사실 이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제 발표되었지만은 이제 알려지고 있는 스펙에 대해서 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이 안에서도 기술에 대한 변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갤럭시 시리즈 노트 스펙 한번 좀 점검해 네. 보도록 하죠. 이번에 이제 특징적인 거는요. 색감이 좀 많이 다르죠. 색감. 네, 한번 사진 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이게 참 이제 로즈 골드빛도 나는데 이 이름이 미스틱 브론즈입니다. 그렇죠? 이름이 독특하네요. 네. 미스틱 브론즈. 일단 색감 자체가 굉장히 좀 메탈 색깔을 좀 띠고 있는데 지금 보이시는 거는 이제 네 가지예요. 우선은 이제 갤럭시 탭, 그리고 가운데 갤럭시 노트, 네. 그리고 이제 갤럭시 워치, 워치 눈에 확 띄네요. 네, 그리고 갤럭시 버즈. 시계 좋아하시는군요. 네. 시계를 좋아한다기보다 갖고 싶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네. 갤럭시 폴드가 또 나와서 5가지 기종이 나왔습니다. 그 색깔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네. 색깔이라는 게 또 굉장히 판매할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사실 좀 이제 혁신적인 색깔을 많이 소개를 해줬잖아요. 네. 용달 블루라든지 다라이 레드라든지 이런 색깔의 갤럭시 방송에서 시리즈가 꺼내도 되는 건가요? 그럼 종식 영어 아닙니까? 색깔이 좀 상당히 좀 도전적인 색깔을 많이 내놨었잖아요. 사실 시청자분들이 무슨 소리 하라고 할 수 있는데 블루도 굉장히 좀 독특한 블루로 내놨었고 맞아요. 레드도 굉장히 독특한 레드를 내놨었기 때문에 이번에 색깔은 그래도 조금 이번에는 좀 어필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되고요. 일단 좀 통일감이 있는데 이 통일감을 좀 시킨 거는요. 결국에는요. 이 작은 것들 네. 애플 그러니까 그
워치라든지 갤럭시 버즈 같은 경우에는 이 기기들과 호환이 되긴다. 호환이 하나의 되죠. 세트처럼 보여주면서 음. 이번에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좀 크게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갤럭시 탭도 있고 갤럭시 폴드도 있지만은 음. 이번에 조금 힘을 준 것은 갤럭시 노트예요. 노트. 예, 좀 달라졌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갤럭시 언팩 2020 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데 내용 하나씩 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우선 이제 노트에 힘을 줬습니다. 방금 전에 강조해 주셨다고 네. 했던. 이제 비교를 먼저 해보면 예. 갤럭시 이전 시리즈 10 음. 그리고 지금 갤럭시 노트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우선은 이제 기본 사이즈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전에는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네. 그리고 이번에는 갤럭시 20 울트라 네, 이렇게 좀 명명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스마트폰이 하반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상반기 때 지연되었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연했던 스마트폰들이 하반기에 이제 경쟁을 한다. 음. 갤럭시, 애플, 화웨이, 샤오미 그렇죠. 등등등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는데 이번에 이제 스마트폰의 가장 특징적인 거는 가격 인하 정책이 있다라는. 근데 사실 이제 이번에 갤럭시 언팩 행사가 되면서요 스마트 기능들이 또 역대 최고급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기능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죠. 근데 그 기능에 비해서 이제 가격을 좀 봐야 되는데 네. 화면에 가장 하단에 있어요. 그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달러 기준은 나왔는데 달러로 표시가 되어 있군요. 네. 갤럭시 노트 10, 그 노트 10 플러스 가격 네. 차이가 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나온 갤럭시 20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큰 차이가 안 나요. 네. 네, 물론 이제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비싸게 나왔지만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근데 기능은 훨씬 더 좋아졌거든요. 기능은 대폭 개선이 된 반면에 가격은 그만큼 네. 따라가지는 않았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제가 이제 좀 움직여서 볼까요? 네네. 갤럭시 이번에 모든 시리즈가 이제 탭도 마찬가지고 노트도 마찬가지고 폴드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특이한 이제 눈에 띄는 점은 네. 디스플레이가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드리는 반도체는 작고 네. 디스플레이는 점점 넓어진다. 넓고 얇게. 얇게. 예. 이번에는 더 넓고 더 얇아졌어요. 확실히 누누이 강조해 네. 주셨던 부분이 그대로 맞아요. 현실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니즈, 그러니까 이 눈높이가 음. 계속해서 이제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사실 디스플레이가 넓어지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콘텐츠를 많이 쓰고 게임과 같은 기능을 많이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제 일단은 대면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탑재된 디스플레이는 AM OLED, 그러니까 OLED 패널이 탑재가 됐고요. 네. 이 부분들이 가장 특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 안에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가장 비싼 부품은 카메라 모듈. 그리고 디스플레이. 빠질 수 없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눈높이 최고 사양이다라고 말했던 거는 카메라 모듈 쪽하고요. 네.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또 커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사람들의 눈높이를 충족을 시킨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가격을 최대한 낮추면서 그 눈높이를 맞추다 보니 분명히 빠지는 것들이 있어요. 네. 사실은 이전 시리즈와 비교했을 때 용량이 작아졌어요. 용량이요. 예. 그러니까 힘을 이쪽에서 뺀 거예요. 물론 이제 구동 능력 자체가 네. 이제 용량과 비례하진 않지만 그 능력을 굳이 키우지 않아도 되는 위치까지 해서는 용량을 줄인 거죠. 상대적으로 그 전에 있었던 용량이 그렇게까지 많이 있을 필요는 없다. 이런 판단이었을까요? 사실은 이제 저는 좀 아쉬운 점이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영화나 이제 드라마를 다운받는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그냥 거의 인터넷만 하다 보니까 저는 용량이 거의 필요 없지만은 네.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운받아서 영화나 드라마를 소지하면서 보기 때문에 담아두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용량을 상당히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 모듈이 기능이 커지면서 카메라 자체의 파일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이 셀피라든지 카메라를 많이 찍는 그런 이제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용량 소모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은 조금 군소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장의 눈높이 가격을 좀 다운시키기 위해서는 아마 힘을 뺀 게 여기다. 그리고 아마도 이렇게 용량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어떤 보완할 만한 그런 것들이 네. 좀 나올 수도 있겠죠. 대신에 이제 힘을 뺄 건 빼고 네. 부각이 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시장에 사람들의 눈높이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충족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폴드에 대한 이야기들 이제 해야 되는데 네.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 이제 폴드도 아까 그 사진 속에는 없었지만은 폴드도 이제 새롭게 공개를 됐고요. 색감도 앞에서 본 것처럼 미스틱, 통일감 있네요. 예, 브론즈입니다. 근데 이제 특징적인 게요. 이 폴드도 역시나 또 대면화가 되었어요. 네. 디스플레이가 좀 더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말했을 때 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패널이 크게 장착이 될수록 디스플레이 패널 기업들은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 왜냐면은 원판에서 최대한 이제 그 대면화에서 많이 양산해야 예,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좋은 건데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달라졌다는 거는 디스플레이 기업들을 또 봐야 되는 것이고요. 사실 폴드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기존에 쓰왔던 폼팩터가 아니잖아요. 네. 좀 달라진 외형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기능들 좀 많이 부각이 될 것 같고요. 뭐 여기에서는 이제 엣지 디스플레이 네. 그리고 전면 이제 디스플레이 이와 같은 키워드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폴더폰을 좀 보는 이제 시각 중에서는 좀 달라진 점은 이걸 봅니다. 힌지 기술인데요. 접는 부분이죠. 네, 접는 경첩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경첩 기능이 조금 더 발달됐어요. 어떻게 발달됐을까요? 우선은 가장 먼저 이 경칩에 대한 기능이 순 기능을 할 수 있게 불순물, 그러니까 그 뭔가 먼지라든지 네. 이런 이제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제 커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이제 힌지를 좀 더 발전시켰거든요. 이제 속으로 좀 더 안으로 굽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바뀌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이제 부각이 됐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쪽 오른쪽에 있는 화면이 힌지의 화면인데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각도가 써 있어요. 75도, 90도, 115도. 네. 이게 이제 왜 이렇게 광고가 되었냐면요. 우리가 이제 폴더폰이라는 거는 접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Z 플립이 나왔을 때 이전에 Z 플립이 나왔을 때 Z 플립은 셀피를 위해서 굉장히 괜찮다. 이렇게 이제 90도로 세워놓고 스스로 이제 세워놓고 찍을 수 있게 그렇죠. 그렇죠. 이 부분에 좀 많이 어필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갤럭시 폴드 2도 그런 기능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각도별로 해서 이게 이제 한 번에 펼치거나 닫히거나 그런 정도의 기능이 아니라 네. 적당히 펼치고 고정될 수 있도록. 아, 예. 그 반만 펼치고도 고정이 그렇죠. 되는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네. 뭐 예를 들어서 75도, 90도, 115도까지 이런 이제 각도 조절이 되는 거. 확실히 그게 네. 셀카 찍거나 할 때는 도움이 될 만한 게 맞아요. 이 놓는 위치가 어느 정도일지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갤럭시 폴드 기능이 이제 접었다 펼다 하는 이제 뭔가 디스플레이 재미도 있지만은 네. 우리가 이제 이 폴드에 대한 화면도 커지고 뭐 동영상 강의를 본다든가 그러면은 핸드폰을 세워놓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접어놓고 세워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찍을 때도 접어놓고 갤럭시 Z 플립과 같은 기능처럼 쓸 수 있다는 게 특징인데 네. 이번에 이제 하이드 어웨이 힌지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좀 발전됐기 때문에 여기서 또 특징적인 거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네. 요 힌지 기술이 좀 발달되면서 요게 조금 더 비싸요. 음. 그러면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걸 만드는 회사는 조금 더 돈이 좀 더 벌겠죠. 수익이 더 들어오겠죠. 그렇죠. 뭐 연구 비용도 있겠지만은 네. 이거 연구 비용은 한시적인 거고 네. 결국에는 이제 많이 판매했을 때 이런 이제 마진이 좀 더 높아지면은 돈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네. 되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힌지 기업은 KH 바텍. 그렇죠. 예, KH 바텍이 또 수혜주다라는 거 또 얘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 자료 화면도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 폴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전의 시리즈와 또 갤럭시 Z 플립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화면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네. 사실 이제 펼쳤을 때 크기도 크고요. 접었을 때 크기도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사실 이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는 재미는 있지만 네. 펼치고 닫는 거에서 재미는 있지만은 뭔가 이 휴대하기에는 좀 불편했어요. 컸어요. 네. 근데 이 부분들 조금 더 보완을 했습니다. 역시나 디스플레이는 넓고 얇게 만드는 게 기술인 것처럼 네. 그 부분들이 좀 이제 바뀌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가격을 보셔야 됩니다. 예. Z 플립은 물론 이제 디스플레이 차이가 좀 있겠지만은 폴드와 비교했을 때 가격이 동일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전에보다는 카메라의 기능을 조금 더 부각을 시켰습니다. 네. 이전에 있었던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디스플레이에만 집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디스플레이는 물론이고 카메라까지 조금 더 성능을 고사양을 했어요. 예. 근데 가격은 같아요. 아마도 이제 갤럭시 폴드 쪽에서 이제 새롭게 출시되면은 우리나라 현재 가격으로 했을 때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더 낮출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이거는 좀 이제 출시될 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디스플레이 역시 변화가 있었다. 디스플레이를 좀 더 넓게 만든다라면은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좋은 거고요.
그리고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사실 갤럭시 폴드 UTG가 탑재가 됐지만 네. 갤럭시 폴드의 가장자리 쪽은 CPI였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조금 더 발전돼서 커버 글라스에 대한 기능이 조금 더 좋아졌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들을 본다면은 UTG에 대한 채택이라든지 그리고 CPI를 대신할 수 있는 커버 글라스에 대한 기능들도 네. 좋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단어들 UTG, 그리고 커버 글라스 관련된 회사들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커버 자. 글라스 필름이네 정확히. 예. 네. 자, 이렇게 지금 뭐 폴더블 아까 전에는 뭐 노트부터 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성능은 더 좋아졌습니다.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넓어졌고요. 화면도 그리고 카메라 기술도 대폭 개선이 됐는데 이에 반해서 가격은 그렇게 네. 비싸지가 않았어요. 예. 자, 이런 근데 내용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폴드에서도 역시나 어디에서 가격을 뺐을까 보면요. 네. 용량이 작아졌어요. 예. 이번에 용량 쪽으로 예. 그 완전 집중을 했군요. 그러니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핸드폰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인데 네. 이 부분에서 좀 이제 사람들의 관심에서 눈높이는 맞추되 그래도 빠질 때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뺐다라는 것 이게 조금은 흠이 될 수도 있고 네. 네, 그 부분들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전략적으로 판단을 한 거일 테고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네. 여기서 보이는 또 특징적인 네. 거는요. 퀄컴의 이제 스냅드래곤을 쓰고 있다는 것인데 네. 옥타코어 이 반도체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좀 달라지는 부속품이 좀 있어요. 근데 사실 원래 옥타코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갤럭시 폴드가 나왔을 때 수혜될 수 있는 기업들, 음. PCB 기업들 여전히 또 이번에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줄 겁니다. 이 네. 뒷부분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설명 들어보도록 하죠. 갤럭시 폴드에서 힘을 준 부분입니다. 음. 근데 이 사진은 갤럭시 노트, 갤럭시 폴드 모두에게 해당되는 기능인데 네. 보시게 되면은 카메라 세 가지가 달렸어요. 카메라는 놓칠 수 없다고 네. 계속 말씀해 예, 주셨잖아요. 우선은 이제 카메라를 보시게 되면은 초광각 카메라부터 네. 해서 밑에 이제 이 텔레포토 카메라 그리고 저 밑에 미세하게만 숫자가 사실 좀 옅게 써 있거든요. 근데 이게, 숫자가 네. 이게 뭔지 잘 모르겠네요. MP, F 뭐 예. 이렇게 써 있는데요. 좀 화면에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음. 이게 이제 초광각 카메라들이 좀 탑재가 된 겁니다. 네. 이번에 이제 갤럭시 노트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1억만 화소가 들어갔어요. 1억. 예. 그러니까 갤럭시 S20 시리즈와 동일하게 들어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초광각 카메라가 들어가는 이유는 스마트폰은 더 이상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다. 공간을 찍는 것이다. 그럼 공간을 찍으면서 쓸 수 있는 이제 이 기술들, 카메라 네. 모듈 기술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역시나 카메라가 3개, 4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네. 멀티 카메라 모듈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개수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마진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 들어갈 거 한 대에 4대 팔 거에 한 대에 다 들어가니까 네.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러면 카메라 모듈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제가 또 뒷부분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 이 전망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네.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제가 이제 모든 스마트폰의 예상 추이를 좀 자료를 구하고 싶었는데 네. 일단 폴더블만 좀 자료를 구했고 갤럭시 탭 그리고 갤럭시 노트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갤럭시 폴드에 대한 출하량 기대입니다. 네. 2019년도 그리고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나올 이 갤럭시 폴드 2하고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갤럭시 1에 대한 종합된 이제 판매량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올해 초 같은 경우는 갤럭시 Z 폴립이 분명히 시장에 호평을 받았고 그렇죠. 판매량도 많았어요. 근데 사실 판매량 자체는 5차까지 모두 다 완판했다라고 하지만은 그 물량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갤럭시 폴드 이번에 조금 더 판다면은 100만 대 정도 예상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갤럭시 폴드는 한 대만 팔아도 정말 큰 마진이 남거든요. 네. 그만큼 뭐 비싼 부품도 들어갔지만은 마진이 많이 남을 거예요. 그래서 100만 대 판다는 거는 이전보다는 조금 더 파는 거기 때문에 흥행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질 것 같고요. 이처럼 이제 추이에 대한 부분들이 갤럭시 노트는 어떻게 될 것이고 다른 기종들은 어떻게 팔 것인가 이번에 가장 힘을 준 것은 갤럭시 폴드에 대한 새로운 것도 소개를 했지만은 네. 갤럭시 노트에 힘을 많이 줬거든요. 갤럭시 노트가요 이번에 850만 대 판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량이요. 예,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한 가지 또 보게 되면은 갤럭시 S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장에 하나의 시리즈를 내놨을 때 1억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난 갤럭시 S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에도 있다 보니까
6천만 대 정도밖에 초기에 흥행을 좀 하지 못했고 물론 이제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누적 판매량을 하겠죠. 네. 왜냐면은 신제품 나오기 전에 재고 소진에 대한 부분들까지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적어도 스테디셀러의 모습은 갖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초기 판매량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가격을 떨어뜨리기 이전의 가격 판매인데 이번에 갤럭시 노트 같은 경우에 850만 대라는 거는 굉장히 큰 수치거든요. 예. 예,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갤럭시 노트에 힘을 줬다. 그보다 갤럭시 노트가 사람들에게 많이 쓰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갤럭시 노트라는 거는 이전에 썼던 갤럭시 S보다는 좀 더 대면화된 스마트폰이고, 그렇죠. 그렇죠. 좀 크잖아요. 뭐 탭을 살기에는 조금 번거롭고, 일반적인 스마트폰에 비해서는 네. 조금 더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좀 가까운 그런 그렇죠. 느낌이죠. 탭의 크기에 가까운 거니까 스마트폰 기능이 되면서도 탭과 같은 역할로 좀 크게 뭐 말 그대로 노트 할 수 있는 그런 네. 역할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제 큰 화면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패러다임이 확실히 이제 기업의 목표에 담겨져 있다. 그런 예. 전략하에서 그 가격을 좀 많이 낮춘 그런 것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갤럭시 노트가 얼마만큼 기능을 부각을 하고 했는지에 대해서 좀 중요하다는 것을 좀 오늘 얘기를 할 건데 네. 앞으로 이제 갤럭시 이뭐 Z 플립이라든지 또 폴드라든지 갤럭시 S 시리즈 계속해서 이제 소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역시나 카메라 기능은 높이면서 디스플레이에 대한 대면화 이 내용들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네. 5G 폰도 예정이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그 갤럭시 이번에 이제 5G Z 플립하고요. 네. 그리고 갤럭시 폴드가 같이 나올 텐데 중요한 거는 이 갤럭시 폴드가 원래는 카메라 기능이 높지 않았었어요. 네. 예, 그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인 갤럭시 S 시리즈의 이제 중간급 정도. 근데 가격만 본다면은 프리미엄급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나온 갤럭시 폴드의 카메라 기능이 정말 크게 많이 탑재됐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안에 포함된 거 광각 그리고 망원, 초광각 카메라 개수가 또 많죠.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은 이 안에 들어가는 이 초광각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들 갤럭시 폴드가 팔리면 팔릴수록 당연히 흥행에 실적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것은 또 역시나 대면화, 카메라 이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것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초광각 카메라를 얘기하니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던 폴디드 줌 네. 당연히 이 안에 망원 카메라가 폴디드 줌이에요. 망원 카메라가. 네. 망원 카메라가 폴디드 줌인데 그럼 관련된 회사 바로 떠오르죠. 액트로. 네. 액트로 회사가 떠오르고 당연히 이 카메라 모듈은 삼성 전기 그러니까 모듈로 해서 액트로의 액추에이터 그리고 옵트론텍의 프리즘 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세트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관련된 회사들을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갤럭시 노트에도 들어갔고 그리고 갤럭시 폴드에도 들어갔다는 거. 갤럭시 폴드는 이전에 이거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탑재된 겁니다. 그래서 기능 부분 안에서는 이제는 이 시대의 이 카메라 기능이 좀 더 올라왔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관련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이제 갤럭시 폴드가 언팩 행사를 하기 전에 네. 갤럭시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가 부품 고객사 부품사에 대한 발주를 내놨던 네. 그 표입니다. 우선은 보이는 거는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 OLED가 100% 탑재. 네. 그리고 이미 공개되었지만은 7.7인치, 6.23인치 이와 같은 이제 디스플레이가 탑재됐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또 채택, UTG가 채택이 또 됐다라는 것이 이미 선 공개가 됐죠. 도우 인시스는 이제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가 같이 자회사 계열사처럼 연결되는 회사인데 우리 시장에서는 뉴파워 플라즈마가 지분을 같이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모멘텀을 이미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채택된 회사들은 1차적으로 이 폴드를 만들었을 때 1차 벤더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관심 있게 먼저 보셔야 돼요. 네. 눈에 띄는 거는 BH. 삼성의 스마트폰이 나오면은 항상 탑재됐던 회사거든요. BH가 또 있고요. 네. 그리고 MC넥스도 항상 카메라 탑재했을 때 1차 벤더 회사입니다. 근데 눈에 띄는 회사가요. 캠시스. 캠시스.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보급형이라든지 중화소급의 카메라를 만들었는데 네. 이번에는 초광각이 들어갔어요. 오. 그래서 초광각 같은 경우에는 망원 렌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삼성전기, 캠시스, 액트로, 옵트론텍
하나의 세트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초광각이면 이게 조금 비쌀까요? 아무래도 이제 카메라 렌즈에 대한 탑재가 좀 더 다르기 때문에 비싸게 되고요. 네. 그리고 초광각에 들어가게 되면은 카메라 커버까지도 달라집니다. 네, 그 부분을 제가 또 종목으로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초광각, 광각, 망원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갔다는 거는 네. 우리가 TOF, TOF 그러니까 그 타임 오브 플라이트 비행거리 측정에 대한 기술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비행거리 측정에서 이거 공간감을 좀 살리는 그렇죠. 그런 기술이죠.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찍는다. 그러니까 부피감과 무게를 찍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 부분이 들어갔고요. 요번에 이제 갤럭시 노트 공개되면서 예전에 갤럭시 S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10배 줌, 100배 줌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50배 줌, 5배 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폴디드 줌이 들어갔다는 거. 네. 이거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정전식 지문 인식 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전에는 사실 갤럭시 S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네. 초음파 지문 인식이 탑재되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이제 바뀌어가면서 지문 인식에 대한 회사가 달라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달라졌어요. 드림텍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드림텍 주가도 최근에 모멘텀으로 좀 움직임이 나왔어요. 새로운 문이 좀 열렸네요. 예. 사실 초음파로 될 줄 알았는데 정전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이게 좀 달라졌고요. 그리고 이 무선 충전 기능이 당연히 탑재되는데 캠트로니스 탑재되었어요. 네. 근데 캠트로니스가 사실 무선 충전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캠트로니스는 이번에 기회로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가장 큰 수혜가 됐던 회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다음 이제 종목에 대한 내용들 갤럭시 노트도 포함된 내용들 요거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먼저 지나가도록 하죠. 네. 갤럭시 시리즈 이제 전체적으로 갤럭시 노트, 갤럭시 폴드 모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런 점이 바뀌었다. 네, 맞아요. 이전에는 사실 해외로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갤럭시 폴드라든지 네. 그리고 이 노트 같은 경우에는 UTG 탑재를 합니다. 근데 해외로 팔 때는요 CPI로 들어가요. 네. 예, 그리고 해외 디스플레이를 삼성 디스플레이가 판매를 했을 때 네. UTG를 붙여서 안 내갔습니다. CPI를 탑재해서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UTG 전량 UTG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겠고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전의 시리즈에서는 전면 이 UTG가 들어가고 테두리 쪽에 이제 CPI가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그보다 이번에는 보호 필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기능을 강화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커버 보호 필름에 대한 탑재에 대해서 좀 더 이번에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전면 또 메인 디스플레이의 사이즈 대면화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내용. 디스플레이는 넓고 커졌다. 얇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또 이거 힌지의 기능, 메타 플레이트에 대한 기능 향상됐다. 그리고 갤럭시 노트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갤럭시 노트 S 펜 뭔가 그 시그니처잖아요. 네. 근데 S 펜이 쓰게 되는 디지타이트라고 S 펜에 대한 그 좌표를 인지하는 기술이거든요. 그것 역시나 기술이 더 향상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반응이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또 이 에어 모션이라고 해서 붙어 있는 위치가 아니라 떠서 이제 거리를 띄우고 나서도 뭔가 조절할 수 있는 기능. 근데 이 거리를 뛴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TOF 기능하고 동일하거든요. 네. 그걸 할 수 있는 회사는 나무가. 예, 그 회사가 또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도 이렇게 설명드린 것처럼 그 새로운 용어들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UTG, 뭐 힌지, 메탈 플레이트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 용어들에 그 관련된 그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종목군들 구체적으로 네. 보도록 하죠. 우선은 이제 UTG에 대한 관심은 사실 과거에서부터 CPI와 UTG에 대한 좀 이제 어떤 걸 채택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컸어요. 네. 근데 이제는 앞으로 계속 UTG가 채택이 될 것 같아요. CPI는 다른 쪽에 대한 활로를 찾아봐야 될 겁니다. 이번에도 뭐 UTG가 전량됐다고 말씀을 네. 또 해주셨잖아요. 왜냐면요, CPI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소재고 네. UTG 같은 경우에는 유리 소재예요. 강화유리죠. 어떻게 보면은 강도 면에서는 UTG가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굴곡 폴더 이제 이거 플랫서블한 연성에서는 네. CPI를 좀 기대를 했었죠. 근데 그 기술만큼을 UTG가 따라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UTG가 채택이 됐고 UTG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보다는 뭔가 스크래치에 강하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UTG의 선택이 좀 더 필요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UTG 관련된 종목들을 보셔야 됩니다. 네. 근데 도우 인시스 얘기 나왔어요. 그러면은 도우 인시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뉴파워 플라즈마를
가장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UTI, 캠트로닉스, JNTC를 같이 넣습니다. 네. 종목을 같이 보셔야 돼요. 이 UTG라는 이 커버 글라스가요. 사실 스마트폰의 전면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 뒷면에 카메라 앞에도 이 커버가 UTG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카메라 모듈 쪽에 강화 커버 글라스 만드는 회사가 UTI고요. 그리고 UTG를 이제 배급을 했던 게 도우 인시스인데 도우 인시스에 대한 공장을 가보시면은 사실 규모가 크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앞으로 나오는 스마트폰에 대한 공급량을 모두 다 채우기 힘들 수도 있다라고 계속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대체 기술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보는데 그 대체 기술이 UTI, 네. 캠트로닉스입니다. 아까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 무선 충전 기능도 하는데 그렇죠. 이번에 UTG에 대한 관심도 같이 받아오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1차 벤더인 도우 인시스가 먼저 필요하겠죠. 네. 그런데 이제 UTI라든가 캠트로닉스도 후보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조금 전에 UTI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의 앞에 있는 커버 글라스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 항상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 이 카메라 카메라 커버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UTG가 탑재를 해왔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스마트폰 멀티 카메라가 되었을 때 UTI가 수혜가 되었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JNTC가 관심이 있어요. 어떤 부분일까요? JNTC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더 특이한 UTG를 만듭니다. 어떻게 특이하죠? 우리가 이제 이 카메라 렌즈 쪽, 카메라 모듈 쪽 말고 네. 그 옆에 센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센서의 앞에도 커버 글라스가 되는데 네. 그 앞쪽에 이 3D 센싱 카메라라는 게 3D 센싱 이미지 그 센서라든지 그 네. 부분에 대한 강화 요리는 얘네가 잘해요. 아, 센서 전문. 예, 예. 센서도 카메라도 어쨌든. 센서의 네네네. 그 강화율이. 예, 예. 그러니까 그 뭐랄까 앞으로 네. 요번에 이제 LG라든지 삼성의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공급 준비하면서 네. 아이폰이 이제는 OLED 준비를 하고 또 아이폰 쪽에서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게 되는 카메라 모듈이 또 이제 3개, 4개 들어가게 되는데 네. 요번에 이제 애플 쪽에서 새롭게 준비하는 게 이제 3D 센싱 기술을 조금 더 높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사실 그동안에 개수는 많았지만은 갤럭시 시리즈만큼의 카메라 기술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망원 렌즈가 안 들어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달랐는데 망원 렌즈가 이번에 이제 탑재가 되면은 JNTC에 대한 역할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건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JNTC에 대한 관심도 새롭게 알아놓으시면 좋다. 기대감 가져볼 만하군요.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UTG가 나오고 UTG에 대한 보호 필름, 이제 커버를 좀 또 필름을 좀 부셔야 되는데 네. 그게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사실 이 세경 하이테크는 지난해 폴더폰이 처음 나오면서 주목을 좀 많이 받았는데 네. 역시나 이제 폴더폰에 대한 시대가 뭐 지금 2탄, 이제 앞으로 3탄 나오게 되면은 세경 하이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UTG와 이 보호 필름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쪽, 아니 스마트폰 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스마트 기기 쪽으로 많이 확산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JNTC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란 스마트폰 쪽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 자동차 쪽에서도 들어갑니다. 아, 자동차 쪽에. 네. 그러면은 세경 하이테크 같은 네. 기업들과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네. 만약에 IT 기업들이 차량용 전장부품 쪽으로 들어간다. 이런 기업들이 의외의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의 대면화가 되면은 사실 이 디스플레이가 OLED잖아요. 네. 그리고 OLED 안에서도 우리가 엣지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곡선이 있는 디스플레이가 만들게 돼요. 그러면은 그 공간에서 PCB가 그 공간에 따라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FPCB가 들어가는데 OLED의 가장 큰 장점은요, LCD보다 조금 더 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LCD보다 OLED로 했을 때 이 전류 신호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화면을 송출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아져요. 네. 잔상이 사라지는 게 OLED의 장점인데 그렇게 하려면 신호 전달 체계에 대한 기판이 달라져요. 그 기판이 달라지는 게 BH. 네. 그 DKT도 원래 그 기판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노시 첨단 소재도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 또 주목이 되는 게 이 세 가지 기업이 모두 다 각각의 매력이 있어요. 네. 어떻게 다를까요? 보통의 이제 BH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시리즈 나왔죠. 네. 삼성 관련된 종목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노시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애플 쪽으로 보셔야 되는 이런 이제 PCB 기업이다. 그리고 BH를 조금 더 부각한다면요. 네. 삼성에도 하고 애플에도 하는 기업. 둘 다. 근데 이번에 이제 애플 쪽에서 OLED를 탑재하는데 터치 기능을 다르게 넣을 거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애플은 사실 이전의 시리즈와
그러니까 작년에 나온 것과 재작년에 나온 걸 비교해 보면요, 두께가 동일해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갤럭시는 작년에 나온 거랑 재작년에 나온 걸 하면 두께가 달라요. 네. 왜냐하면은 OLED가 들어가면서 OLED의 장점을 살렸어요. 터치 패널에 대한 부분들을 다르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TSP 터치 패널, XY 좌표를 있는 패널에서요, 터치 일체형이라 해서 바로 이제 패널에서 전류 인식을 받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애플에서는 그걸 안 썼어요. 음. 그러니까 OLED는 바뀌었는데 네. 두께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패널이 이전에 있었던 패널이 똑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OLED가 이제 새롭게 바뀌게 되면은 이동식 선전 소재가 애플 수혜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네. BH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DKT는 다른 소식이 또 있었죠. 최근에 이제 기판을 만든 것도 본래 일이지만은 네. 퀄컴에서 이 5G 통신에 대한 안테나선에 대한 부분들을 하게 되면은 네. 케이블에 대한 그 부분들을 같이 연구했다. 그래서 그래서 뭐 급등하는 모습 맞아요. 보였었죠. 상한가를 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DKT는 좀 다른 모멘텀으로도 괜찮은 회사다라는 것 이야기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아까 하이웨이 힌지에 관련된 KH 바텍 힌지 뭐 대표 주자죠. 마진이 더 좋아졌어요. 네. 그러면 보셔야 되고요. KH 바텍에 또 새로운 강점이 있습니다. 이게 KH 바텍이 힌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전자파 차단이라든지 그 전자석 그런 모듈도 만들어요. 네. 그래서 스마트폰이 뭔가 잘 닫히기 위해서는 이 뭔가 이렇게 서로 끌어당기는 자석식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들이 자석이 들어가게 되면은 화면에 큰 송산을 줍니다. 그렇죠. 그런 역할을 방지해주는 기능이 얘네가 합니다. 아, 전자부품에는 자석이 또 영향을 줄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래서 KH 바텍에 그런 기능도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탈 플레이트는 좀 패스하겠습니다. 어쩌죠? 아니 패스하고 싶어요. S펜 디지타이저로 얘기를 좀 하겠는데 우리가 이제 갤럭시 노트에서 이제 S펜 기능이 제일 특이한 이제 장점이잖아요. 네. 과거에 이제 S펜 같은 경우에는 접착, 그러니까 그 직접 닿아야지만 이 S펜 기능을 했는데 네. 이제는 떨어져서도 이제 충분히 거리를 많이 가졌어도 네. 리모컨처럼 쓸 수 있는 거죠. 그 부분들이 하게 되는 게 디지타이저 기능인데 네. 이것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판의 역할입니다. BH와 이녹스 첨단 소재는 예. 두 번 들어가네요. 네, 이 PCB 기판이라는 게요. 네. 과거에는 이 리모컨을 안에를 부속품을 열어보면은 네. 초록색 기판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도 과거에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요, 스마트폰의 기능들이 워낙에 고사양이 되다 보니까 네. 그 고사양들에 대한 기능을 한 곳에 담기에는 발열이 심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기능들이 이제 기능이 좀 다양해졌죠. 네. 뭐 폴디드 줌 역할도 해야 되고 초광각 센서도 달아야 되고 그런 기능들을 하다 보니까 각자의 전달 신호가 다른 PCB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 그래서- 개가 그럼 들어간 그렇죠.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 안에 PCB가 여러 개가 들어가게 돼요. 근데 앞에서 이야기 드린 어떤 디스플레이 PCB고 이건 또 이제 다른 이제 센서 관련된 PCB이기 때문에 네. 좀 역할이 좀 다르다라는 것 좀 이야기 드리겠고 카메라 모드 1차 밴더 삼성 쪽으로 본다라면은 네. MCNS가 당연히 들어가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캠시스가 채택됐다는 것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폴디드 줌. 왜냐하면은 갤럭시 노트도 들어가고 갤럭시 폴드도 들어가는데 네. 그러면은 이전에 판매했을 때 갤럭시 S의 한 기종에만 나왔던 폴디드 줌이 이제는 노트에도 나오고 그리고 폴드도 나오고 그리고 또 곧 있으면 S 시리즈도 나오게 되는데 세 가지 기종에서 폴디드 줌이 탑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액토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혜가 되겠죠. 좀 더 다양한 시리즈의 폴디드 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폴디드 줌을 만들었을 때 망원 카메라 그러니까 액토로 같은 경우는 액추레이터 이런 초점을 조절하는 네. 그리고 이 액토로와 한 쌍인 빛을 전달받는 프리즘, 옵트론텍 이런 기업들이 같이 한 쌍으로 잘 보셔야 된다. 아마 이 액토로와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네. 올해 좀 실적이 크게 바뀌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UTG부터 폴디드 줌까지 해서 이렇게 각각 스마트폰 관련된 부품별로 해서 이런 종목들을 꼭 챙기셔야 된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요. 네. 여러 가지 종목들 뭐 다 좋은 종목들이겠지만 이 중에서도 특별히 좀 추천해주고 싶은 종목 있을까요? 오늘 최선호주를 좀 꼽아봤어요. 네. 왜냐하면은 갤럭시 언팩 행사가 되고 난 다음에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저조합니다. 네. 언팩 행사 이전에 선반영을 했고 지금은 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조정을 마치면 다시 갈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되는 종목은 이 종목. 어떤 액트로. 종목이죠? 액트로요. 예, 제가 액트로 폴디드 종목을 줌에? 예, 액트로 소개를 많이 드렸는데 네. 다시 한번 이 지점에서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액트로 종목을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갤럭시 뭐 S 시리즈 그리고 노트 시리즈
폴드 시리즈에 같이 탑재되기 때문에 네. 이전에보다는 세 가지 기종에 좀 더 다 채워졌다. 그러니까 기업의 마진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고. 뭐 들고 가는 무기가 더 다양해졌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갤럭시 노트가 전 시리즈가 850만 대인데 네. 그중에서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비중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판매량에 대한 기대도 해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종목을 소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네. 아이폰이 이제 OLED 탑재하고 삼성 전기 쪽에서 카메라 모듈을 공급받습니다. 네. 그러면은 삼성 전기가 공급하는 카메라 모듈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애플도 역시나 망원 카메라를 탑재할 것으로 봅니다. 처음이에요. 네. 애플이 망원 카메라 탑재한다면은 삼성전기의 모듈이 들어갈 거예요. 음. 그러면 삼성전기와 망원 카메라 폴드 줌을 만들었던 세트를 같이 보셔야 돼요. 그 중에 세트가 하나가 액트로, 네. 그 중에 하나가 옵트론틱입니다. 두 회사는 같이 보셔야 돼요. 우선은 액트로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소개를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고 난 다음에 단기간 상승을 크게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은 좀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조금 소강 쉬고 상태이지만은 있네요. 지지선을 만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지지선을 나타냈던 위치가 지난 또 의미 있는 저점대 상단을 또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자리는 눌림목 구간 완성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대하는 거는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수의 실적 변화도 있지만은 애플의 채택이에요. 네. 애플에 대한 채택이 이제 곧 갤럭시 언팩 행사 이후에 다음 달에 아이폰의 언팩 행사가 있을 거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럼 망원 카메라에 대한 탑재가 소식이 전해진다면 이 기업이 수혜가 될 거예요. 수혜받는 기업은 삼성전기, 액트로, 옵트론텍 이 세 가지 회사인데 가장 먼저 직접적인 폴디드 줌을 조절하는 액추에이터 액트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네. 지금 이제 변동이 좀 있지만은 11,500원에서 12,500원 지금 말씀드리면서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 네. 이 가격대하고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정고점 위치는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가격 본다면은 18,000원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 손절 라인 때는 11,500원 라인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관무 전문가와 함께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 상세하게 챙겨드렸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추천해 줄 만한 종목은 바로 이 액트로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죠. 이 가격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관무 전문가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학개론 40분 동안 펼쳐가는 동안에 다시 또 코스피와 코스닥 조금 더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지금은 빨간불을 좀 켜주고 있는데요. 남은 시간 동안 또 현명하게 대응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주식학개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좀 명심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